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지요. 부모님의 구부정한 등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 혼자 남겨진 어머니의 빈 식탁 앞 긴 한숨. 아버지가 손주 사진을 지갑에 넣고 또 넣으시던 그 떨리는 손길. 모두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저는 올해 82세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편지 한 통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땅을 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직 60대, 70대이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후회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물하지요. 저는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일도, 손주를 만나러 가는 일도 점점 버거워졌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니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미안한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그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 약화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서적 고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고 나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기를 잃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에 떠밀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주도권의 상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짐이야.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존엄을 잃어간다는 것을요. 몸이 약해지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80살이 되어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60대, 70대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75세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직 몸이 움직입니다. 아직 정신이 명료합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들면 비극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80대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의 부담이 되는 노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를 돌보는 어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홀로 서기는 고립이 아닙니다. 자립입니다.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 중 60대인 제가 반드시 알았어야 했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생명줄입니다. 사람은 몸보다 먼저 정신이 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배움을 멈추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저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정신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의 자립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78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고 글씨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강좌를 신청했고 매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제 세계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정신의 자립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 하나, 신문 사설 한 편, 시 한 편,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80세가 되어도 당당합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모임,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짜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거칠의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깊은 대화는 없었고 진심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제 에너지를 빼앗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억지 웃음을 짓고 돌아와서는 피곤해 지쳐 쓰러졌습니다. 정작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75세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단 3명의 친구와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서로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슬플 때 함께 울었으며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도 재정립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매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얼굴 보면 돼. 대신 그때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정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으니 서로 부담이 없었고 만날 때는 더 진솔했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당신의 주소록을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몇 명이나 당신의 진심을 아는 사람입니까? 몇 명이나 당신이 아플 때 달려올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넓고 얕은 관계가 아닌 좁고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권력은 자유입니다. 독립입니다. 존엄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72세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몸에 힘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딸이 제 몸을 닦아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정신도 약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울해졌습니다. 우울하니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75세에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근력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근력을 되찾으니 제 인생도 되찾았습니다. 다시 혼자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말합니다. 70대의 근력이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60대의 근력이 7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여러분은 아직 60대, 70대이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10분, 스쿼트 10개, 계단 오르기, 산책.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피곤해도 귀찮아도 그 10분이 10년 후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몸의 힘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8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은퇴 후 경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병원비, 약값, 보청기, 틀니, 안경. 작은 돈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살기 힘든데 저까지 부담을 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필요한 것도 참게 되었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좋은 요양시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합니다. 60대에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더 모으고 경제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계산하십시오.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현실적으로 계산하십시오. 경제적 최소선이란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품위는 무너집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이 당신의 독립을 지킵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킵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유언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례 절차도 몰랐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우자의 진심을 다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장례 방식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고마웠던 것, 미안했던 것, 바라는 것 모두 적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편지를 쓰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품위입니다. 80대의 간절한 조언. 사랑하는 60대의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저는 82세입니다. 당신보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잃었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제가 겪은 후회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올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60대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60대에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정신도 명료했습니다.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0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70대는 고통입니다. 80대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십시오. 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으십시오. 딱 10분입니다. 그것이 10년 후 당신을 살립니다. 저는 70대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6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쯤 저는 훨씬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저는 78세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80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60대입니다. 두뇌가 훨씬 더 유연합니다. 지금 배우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컴퓨터를 배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으면 정신이 늙지 않습니다. 정신이 늙지 않으면 몸도 늙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젊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60대에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80대가 되어보니 그 많은 사람들 중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진심으로 사귀어야 할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들이 제 시간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진심이 아닌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 1회, 월 1회도 괜찮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약한 모습도 보이십시오. 두려움도 이야기하십시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을 나눌 때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야 그런 관계가 2개 생겼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발 부모님을 찾아뵙십시오. 자주 찾아뵙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도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바쁜 것 안다. 엄마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는 외롭다.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미안하다. 이런 부탁을 해서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땅을 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머니는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찾아오기를, 전화하기를. 그렇게 외롭게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삽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아니, 찾아가십시오. 손을 잡아 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고맙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부모님은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방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싼 것을 사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도 들으십시오. 그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여쭤보십시오. 평생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시오. 부모님의 대답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생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면 충분합니다. 저는 75세에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바꾼 것들이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60대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꾸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 자식들에게 화냈던 것, 배우자에게 무심했던 것, 모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은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까지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거창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연을 감상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제가 82세가 되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큰 성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로 평가됩니다. 사랑했던 순간, 웃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그런 순간들을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20년, 30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내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시오. 모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80대가 제 80대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후회 없이 평화롭게 품위 있게 나이 들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가 우리 자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82세 당신의 미래가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은 가장 화려해집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이 오고 별이 뜨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젊음의 화려함은 지나갔지만 깊이의 아름다움이 찾아옵니다. 힘은 약해졌지만 지혜가 생겼습니다.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8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신의 자립, 관계의 정리, 몸의 근력, 경제적 최소선, 죽음의 준비. 이것들이 당신의 품이 있는 노후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산책하십시오. 딱 10분입니다.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삶을 살립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시작입니다. 70대는 완성입니다. 80대는 결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품위 있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나이 드십시오. 당신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